미국 중산층에서는 은퇴 없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은퇴 계획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미국민들의 행복도는 23위를 기록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20위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제약사 화이자가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약까지 배송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인 화이자 4O를 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택시장은 동북부의 7곳, 중서부에는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후보는 상반된 선거전을 펴고 있어 누가 역풍을 맞고 누가 표심을 더 잡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중산층의 은퇴 계획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새 은퇴 계획은 은퇴 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산층의 절반은 65세 이후에도 일하기를 선호하거나 재정난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의 은퇴 계획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면 대체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데 미국 전체 인구에선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새로운 은퇴 계획은 은퇴 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기로 규정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29일 보도했습니다. 중산층의 절반은 통상적인 은퇴 연령인 65세가 지나서도 일하고 있거나 일하기를 선호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사자의 건강관리 등 본인이 선호해서 65세가 지나도 일하기를 선호한다는 중산층도 다수 있으나 10명 중에 8명은 재정 압박으로 65세가 지나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없이 일하기를 원하는 중산층들은 은퇴저축이 크게 부족하고 사회보장연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턱없이 부족할 게 분명해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65세 이상 시니어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인 20%는 은퇴 연령이 지났어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피우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62세에서 70세 사이에서 직장은퇴연금인 401k 등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해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다는 비율이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중위 은퇴 저축액은 6만 6천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90세까지 살 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자금 150만 달러에는 20분의 1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산층의 7명 중 1명은 아예 직장 은퇴 저축인 401k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3분의 1은 은퇴 전의 조기 또는 비상 인출에 은퇴 저축을 이미 손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산층들은 이제 좋든 싫든 65세 이후에도 은퇴하지 못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그중 다수는 오랫동안 일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인들은 62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하고 사회보장연금과 은퇴저축 등으로 마련한 은퇴자금으로 여행을 하거나 자원봉사하고 건강유지에 가장 신경을 쓰는 은퇴생활, 노후생활을 즐겨왔는데 갈수록 세태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143개국 국민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평가한 2024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미국은 23위를 기록해 지난번 조사 때 15위에서 8단계 하락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20개 순위에 들지 못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는 젊은 층인 Z세대의 행복 지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복판에서 20대들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를 부르던 시기는 7년 전. 행복과 자신감, 희망 등을 담은 K-팝이 히트를 친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미국 젊은 세대의 행복도는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143개국 중 23위를 기록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20위 순위권에 들지 못해 충격을 줬습니다. 연구자들이 미국인 행복도의 급격한 하락에 대해 추가 분석한 결과 세대 간 극명한 격차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Z세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60세 이상의 미국인들은 행복도에서 10위를 차지한 반면 30세 미만의 미국인들은 6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뉴욕대 사회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청소년 불안 및 우울증의 비율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많은 연구에서 50% 이상을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보고서에 따르면 10세에서 24세 미국인의 자살률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62% 증가했으며 특히 어린 소녀들 사이에서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선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젊은 세대를 외롭고 고립의 상태로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과학자 등은 그 원인을 소셜미디어가 아닌 사회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Z세대의 불안감이 높은 이유는 오히려 경제적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정부 제도에 대한 불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뒤엉킨 결과인 것입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경제학자 카일 무어는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가 누릴 수 있었던 부의 경로 중 상당수가 Z세대에게는 훨씬 좁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안녕을 보장하는 데 부가 정말 중요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부를 축적할 수단이 많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임상심리학자 오르나 구랄닉 박사는 미국의 Z세대는 미래가 매우 암울해 보인다는 인식이 있고 책임을 맡고 있는 리더, 정부, 정책이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52위를 차지했으며 어린 집단에서는 52위, 노인 집단에서는 59위를 기록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화이자가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인 화이자뽀5를 출시했다고 발표해 환자들이 직접 소통하며 병원 예약, 치료, 처방약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질병에 대해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환자들이 직접 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이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약품을 판매하는 최신 주요 제약회사가 됐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플랫폼은 미국 환자를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연결하여 병원 예약, 백신 검색, 검사 및 치료 주문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텔레헬스 제공업체, 온라인 약국, 식료품 배달 서비스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합니다. Pfizer for All이라는 새로운 웹사이트와 환자 플랫폼은 환자가 편두통 치료제와 코비드19 및 독감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를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편두통 약 등의 화이자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이자, 바이온텍과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과 같은 다양한 백신 선택도 제공합니다. 모든 환자가 화이자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상의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회사의 약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35의 가상진료와 처방약을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 예방접종을 위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는 약을 우편 혹은 약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 화이자는 CVS나 월그린스에서 예약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약국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 부분에서 화이자는 아마존의 빠른 배송을 통해 재택검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화이자의 전무이사 겸 미국 최고 상업 책임자인 아미르 말릭은 회사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더 쉽게 만들고자 한다며 이 플랫폼은 복잡하고 압도적인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결정을 내릴 때 정보 과부하를 경험하고 장애물에 부딪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필요한 처방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고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해줄 의사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의 목표는 복잡한 시스템을 근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릭은 새로운 포털이 환자가 이미 익숙한 약을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자에게 약에 대해 소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해빙되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열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택시장 열기를 보이고 있는 10곳 중에는 뉴욕 로체스터를 비롯한 동북부 지역이 7곳이고 오하이오 가하나 등 중서부 지역이 3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선 30년 고종모기지 이자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6.44%까지 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해빙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집값을 보이며 대도시들과 연계된 생활이 가능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 핫한 주택시장에서는 검색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9배 내지 5.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32일 내지 45일이나 일찍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열기를 보이고 있는 10대 주택시장을 보면 동북부 지역이 7곳, 중서부 지역이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하이오 가하나 지역이 가장 뜨거운 주택시장으로 꼽혔으며 중위 리스팅 프라이스는 34만 5천 달러로 비교적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발원 지역은 두 번째 핫한 주택시장으로 나타났는데 중위 리스팅 프라이스는 40만 8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위는 매사추세츠 살렘으로 62만 5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 뉴저지 바스크리지 지역의 중위 리스팅 프라이스는 99만 5천 달러나 됐으나 뉴욕시 근교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꼽혔습니다. 다섯 번째로 뜨거운 주택시장인 뉴욕주 로체스터는 중위 리스팅 프라이스가 16만 5천 달러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핫한 주택시장 탑10에는 동북부에서 7곳, 중서부에서 3곳이 포함됐습니다. 리얼터닷컴은 핫한 주택시장 50곳까지 발표했는데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집값이 너무 높거나 주택거래가 여전히 냉각돼 있기 때문인 듯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선 버지니아의 수도 리치몬드가 핫한 주택시장 29위에 올랐는데 중위 리스팅 프라이스는 65만 8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캘리포니아에선 39위에 로즈데일이 올랐는데 중위 리스팅 프라이스가 74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핫한 주택시장 45위에 오른 캘리포니아 리버모어 지역의 중위 리스팅 프라이스는 127만 5천 달러나 됐습니다. 48위로 턱걸이한 캘리포니아 트레이시 지역은 중위 리스팅 프라이스가 64만 6천 달러로 이 주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60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연일 비난전과 무리수 등으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언론 인터뷰 첫 토론을 통해 혹독한 시험을 치르기 시작해 누가 표심을 잡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백악관 레이스가 이제 2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으나 7대 경합지들에서는 여전히 사실상 동률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노동절 표심 잡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7대 경합지들을 집중적으로 누비고 있으나 여전히 상반된 선거전을 펴고 있어 누가 역풍을 맞고 누가 표심을 더 많이 잡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나친 비난전, 저속한 농담, 음모론, AI로 만들었거나 도용한 사진을 동원해 가짜 지지 선언을 게재하는 등으로 연일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I look at California. I gave a speech. I had a crowd so big. I said, "There's no way I could lose." I guarantee, if Jesus came down and was the vote counter, I would win California. 트럼프 후보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암살 시도에 해리스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하는가 하면은 예수가 내려오면은 내가 캘리포니아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3년 전 아프간 철수 시 사망한 미군 13명을 추모하기 위해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했을 때 사적인 사진 촬영 금지를 무시하고 사진을 찍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욘세 음악을 무단 사용했다가 지적당했고 AI로 만들어냈거나 도용한 사진을 내걸고 가짜 지지 선언으로 SNS에 게재했다가 56개 가짜 계정들을 추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같은 선거전은 해리스 돌풍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일 수도 있으나 지나친 무리수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것으로 공화당 진영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받아온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대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러닝메이트 팀 월스 부통령 후보와 공동으로 29일 밤 CNN 인터뷰에 응해 언론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In many ways, Donald Trump is an unserious man. But the consequences of putting Donald Trump back in the White House are extremely serious.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는 첫 언론과 인터뷰에 응한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부터 명확하게 대조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생활비 낮추기를 위해서 내건 프라이스 가우징, 폭리금리 조치를 어느 규모의 회사와 폭리 범위를 설정해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부적인 세금 인상안,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40만 달러 이하가 개인 또는 가구 중에 어느 쪽을 말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대외 정책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은 있는지,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을 보호할 것인지, 나토 등에 대한 국방 예산을 현 2%에서 3%로 올리도록 압박할 것인지, G20 등지에서 푸틴 등을 만날 것인지 등 갖가지 난제에 대처할 보관과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받게 됩니다. 9월 10일 첫 대선 후보 토론이 실시되면 예측 불허의 트럼프 후보에 맞서 임기응변이 가능하고 자신의 집권 청사진이 더 미국과 미국인들을 위한 것임을 대조시킬 수 있을지, 자신의 장점은 극대화하며 취약점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